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3.7배를 쓴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다 한강 간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심지어 그걸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제국을 건설한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공부해온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명 MSTR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전략 컨설팅 회사 같지만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시장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비트코인 프록시 타이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아주 특이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2020년 8월 마이클 세일러라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의 리더가 우리 회사의 모든 미래를 비트코인에 걸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이 무려 62만 8천 개, 평균 매입 단가는 7만 3천 달러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130억 달러에 달하죠.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 회사를 움직이는 이중 엔진의 실체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바로 마스의 원래 사업인 소프트웨어 매출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장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어떻게 그 많은 비트코인을 샀지 싶으실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돈을 버는 엔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운영 기업입니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알리바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엔진은 바로 오른쪽 가파르게 치솟는 비트코인 축적 그래프입니다. 이 돈은 소프트웨어 팔아서 번 돈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빌린 돈, 즉 부채와 새로 찍어낸 주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죠. 두 엔진이 서로 돕는 공생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소프트웨어 엔진의 존재 이유를 빨아들이는 약간 기생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스투자의 심장부, 재귀적 금융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선순환 구조를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마스 주가는 그보다 몇 배로 미친 듯이 폭등하죠. 그럼 회사는 높아진 주가를 담보로 더 싸고 쉽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산이 무한정 불어나는 말 그대로 금융 치트키가 발동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의 악순환 위험, 즉 죽음의 소용돌이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는 더 처참하게 폭락합니다. 그럼 돈을 빌리기는커녕 담보가 부족하니 돈을 더 내놓으라 는 마진콜 압박을 받게 되죠.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하고 이건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기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에 투자한다는 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외줄 위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재무 건전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마스가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발표해 다들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계 규정이 바뀌면서 생긴 장부상의 마법일 뿐입니다.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 그걸 이익으로 잡아준 거죠. 재무 상태표를 보면 총 자산의 99.4%가 비트코인입니다. 거의 몰빵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 자체는 양호해 보이지만 자산이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스 프리미엄의 정체입니다. 이 그래프의 파란색 선이 마스 주가고 회색 점선이 이 회사가 가진 실제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항상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거 보이시죠? 이 차이가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던 기관들이 마스 주식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 정당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록 같은 공룡들이 만든 현물 ETF가 등장했죠. 과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마스를 사려고 할까요? 이 프리미엄의 향방이 마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수학 분석으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점은 역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비트코인 보유량과 마이클 세일러라는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입니다. 약점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올인한 위험한 구조겠죠.
기회는 S&P 500 지수 편입 같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위협은 현물 ETF와 같이 경쟁 심화입니다.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과서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스터디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쟁 환경입니다. 마스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죠. 표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투자는 ETF, 운영 리스크까지 떼어안는 건 채굴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뒤섞어 가장 복잡하고 화끈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마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각자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여덟 번째, 전문가들은 이 괴물 같은 주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월스트리트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560달러. 하지만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705달러까지 의견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냉정한 AI는 어떨까요? 제미나이 딥 리서치 AI의 분석을 보면 성장성과 모멘텀에는 거의 만점을 줬지만 가치와 리스크에서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6.5점, AI의 평가는 엄청나게 빠른 슈퍼카인데 브레이크와 안전벨트가 좀 부실해 보인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이 모든 것을 공부한 저는 과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까요? 네, 저는 매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 주식을 제 노후를 책임질 연금처럼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전체 포폴의 5% 미만, 아주 작은 비중으로 일종의 공격적인 특공대처럼 운용할 겁니다. 저는 개별주 레버리지도 가끔 투자를 하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부채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와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해 주식 한 개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는 능력은 상승장에서 ETF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을 때만 분할로 매수하고, 모두가 흥분해서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치솟을 때는 오히려 일부를 팔아서 리스크를 관리할 겁니다. 이 투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오직 레버리지를 이용한 비트코인 방향성 맞추기 게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저의 스터디 노트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